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목요일부터 좀 정신없이 굉장히 좀 바쁜 하루하루를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팅 유튜브 영상을 좀 올려드리질 못했고요. 자, 주말에도 이제 오늘 이제 일요일인데 오늘 이제 점심이 돼서야 이제 집에 좀 도착을 해서 좀 포스팅 정리를 좀 오랜만에 또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상한가 특징주부터, 좀 살펴볼 텐데, 일단은 오늘 상한가, 그러니까 금요일장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보시면, AT 세미콘을 제외하고는 다 정치 테마 쪽입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됐고, 그러면서 최근 이 유튜브 영상으로도 좀 올려드렸지만, 이 인맥주 같은 경우는 반짝하고 좀 이제 꺼지지 않을까. 네. 하지만 이제 정책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건설 쪽, 그리고 이제 원전 쪽이 계속해서 좀 시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최근에 매매를 했던 보성 파워텍, 최근에, 요거 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공약을 이때 베팅을 해서 윤석열 이제 당선이 됐고 갭을 요거 말고요. 그냥 요걸로 볼게요. 네. 자, 갭을 높게 좀 띄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기분 좋게 좀 출발을 당시에 했었고 20% 넘게 분할 매도로 좀 확정을 지어가고 또 추가 매수를 했지만 이 자리에서 좀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다 확정을 좀 지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보성 파워텍이, 자리를, 아직 벗어난 건 아니에요. 벗어난 건 아니지만, 제가 왜 이때 전량 확정을 지었냐. 이날 상한가를 가지 않는다면, 요거는 가격과 기간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실제로 보성 파워텍을 한번 보면, 이제 오늘 제가 카운터텍 공지 올려드릴 겁니다. 카운터텍 공지 올려드릴 텐데, 그 주말인가요? 매매 복귀 이제 보니까 정구님 그리고 뭐 아침 사람님께서도 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일단 정구님께서 올려주신 이 매매 복귀 보성 파워텍 코멘트를 좀 보시면 카운터텍 관점에서 이제 조금 몇 거래를 좀 더 지켜보겠다. 그리고 그 위에 이 조정이 필요한 기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수강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성 파워텍. 제가, 이때 힘차게 시세를 주고 강하게 상한가를 좀 빠르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일단은, 요거는 오늘 좀 그냥 확정을 짓고, 다른 종목을 좀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나리오대로 좀 흘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보성 파워텍은 카운터텍을 수강하시면 제가 이전에는 보성 파워텍을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그죠? 이제 요거는 카운터텍 관점에서 급등하기에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놨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급등을 했고 그리고 지금 요 자리서부터 3월 10일부터는 이제 기간과 가격 조정이 왜 좀 필요한지 수강하신 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시간에서 1.7%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보성 파워텍이 만약에 또 급등을 한다, 이어나간다. 만약에 이제 기간 가격 조정을 좀 받지 않고 횡보를 한다거나 밑으로 빠지거나 하지 않고 요게 상한가를 가거나 이렇게 급등을 해 버리면 그러면 원전 쪽 강한 거죠. 그래서 원전 쪽 일단은 보성 파워텍이 먼저 이제 요게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우선주 중에서는 두산 EUB가 대장이고 보성 파워텍이 먼저 치고 나가고 가격과 기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한신기계와 일진파워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침 사장님께서 요거 대장주 보성 파워텍 왜 대장이 바뀌는가 이것도 카운터텍 수강하신 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자, 이거는 안 보신 분들은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성 파워텍은 이런 모습이고요. 저는 아무튼 목요일 저녁부터 바빠가지고 좀 제대로 매매를 아쉽게 좀 하질 못했고요. 중간중간에 좀 운이 좋게도 그래도 잠시만요. 운이 좋게도 한신기계를 매매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신기계가 거의 이때부터 딱 급등을 하고 나서 크게 큰 조정 없이 정말 아마 이 조정폭이 한 3% 될라나? 3%? 4%?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조정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저는 우리 기술도 여기 안 나오네. 우리 기술도 요 자리에서 좀 건드려 봤었고, 이때 일진파워나 한신기계가 이미 아마 조금 더 강하게 갔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매매하면서 한신기계가 일진파워를 기본 특강 수강하신 분들은 제가 마법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여러 가지 마법 속성이 있지만 제가 정말 잘 활용하는 마법 속성이 어떤 그런 자리가 나오면 이제 대장주로 좀 갈아타려고 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신기계가 정말 큰 조정 없이 빠르게,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추세 살리면서 상한가를 진입했기 때문에 그냥 후발주만 조금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우리 기술하고 BMT도 좀 건드려 봤었는데, 요거는 생각보다 크게 시대가 나오진 않아서 한 2% 정도에서 매도를 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 BMT는 제가 차트 설명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과거에 좀 저항을 받았던 이러한 자리들을 조금 찔러주고 있다. 또 이전과 다르게 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원전 쪽 시장에서 계속 좀 관심을 받는다면 이것도 원전주로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차트상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 그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BMT. 자, 그래서 BMT도 짧게 매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창 스틸이라는 종목이 운이 좋게도 딱 타이밍이 나와가지고 요 자리에서 한 10% 빠르게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는 다 확정을 짓고 그 이후에는 매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쪽에서는 저는 요 정도. 그래서 자, 다시 보성파워텍은 기간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만약에 급등을 한다. 그러니까 급등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종목이 가지 않고 벗어나면 정말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다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이제 좀 기간 가격 조정이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치고 나가면 이 한신기계 일진파워뿐만 아니라 원전 쪽 관심 있게 당연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신기계가 자, 요것도 역시 카운터 어택 기가 막히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급등을 해 버렸고요. 일진파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다 차트가 비슷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한신기계, 일진파워 두 종목이 상한가. 우레기술이 이제 시간에서 가장 크게 상승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갭을 좀 띄우더라도 질주를 하느냐 아니면 반짝하고 조정을 받느냐 그건 알 수 없지만, 네, 일단은 지속적으로 이제 시세를 계속 내고 있으니까요.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또 의미 있는 이런 자리 지지 여부 계속 좀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좀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먹거리, 지금은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 테마입니다. 대창 스틸 제가 매매했던 종목이죠. 대창 스틸 같은 경우도 앞쪽에 이런 꼬리들이 있어요. 이런 꼬리들을 잡아먹었어요. 일단 그 이전에 고점을 더 높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요 직전에도 이런 꼬리들이 있죠. 저항받았던 4,000원 구간. 아마 여기를 훼손하면 이거는 당연히 조금 안 좋게 보셔야겠고, 5일선 앞으로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5일선 중심으로 해서 한 4,250원 그 위에서 좀 조정을 받아가고 이어지면 참 좋지 않을까. 계속 좀 몇 거래 체크를, 사실 요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 계속 해 봐야겠죠. 지금 달리고 있으니까. 자, 에너토크, 그리고 우진 같은 경우도 사실 기존의 우진도 좋아요. 다 지금은 원조 쪽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 BH가 아니라 BHI. 네, BHI. 요거는 최근에 이제 꼭 원전 쪽이 아니라 핵 원전 쪽이 아니라 조선해운 쪽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원전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하면서, 자, 요것도 앞쪽에 최근에 한번 찔러주고 직전에 고점 뚫어주면서 시세 주고, 요거 제가 BHI는 특별 강의 이번에 최근에 수강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BHI 이제 스케줄 재료가 또 나와가지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것도 역시 차트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조정 나온다면 또 땡큐하고 이렇게 또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그죠? 조정이 나오고 가려면 이러한 원전 섹터 계속해서 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BHI 그렇게 조강 요 정도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성파워텍 추가적으로 소록스라는 종목이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특수 조명. 자, 이것도 뭐 박스권, 뭐로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피코그램. 이거랑 그 다음에 대정화금, 그 다음에 한창산업, 요런 대봉 LS, 요런 종목들이 그 방사능, 뭐, 원전 누출, 뭐, 관련해가지고 화재, 관련해서 최근 이날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일단 뭐 다 같이 좀 체크를 해보면서 피코그램 정도 차트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쪽 계속 관심을 갖고 보자. 그리고 카운터텍, 수강하신 분들이라면, 좀 복귀, 그리고 다시 한번 좀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정책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건설, 부동산, 재건축, 뭐 리모델링, 인테리어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원전 쪽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KD가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태연건설 우선주. 네, 태연건설 우선주도 뭐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화공영하고 자연광경은 기억하시나요? 최근에 좀 짚어드렸던 종목이에요. 요거 오세훈 관련해서도 짚어드렸던 종목인데, 특히 이제 자연광경은 레드불 시그널이 좀 여러 차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공영 하면은 자연광경, 또 자연광경 하면은 이화공영, 쌍둥이 뭐 세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화공영이 급등을 하면서 아마 이러한 부분도 뉴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뭐 도시재생이든 뭐 이쪽 건설, 이쪽 부동산 쪽으로 그냥 같이 보고, 자, 이화공영, 자연광환경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부동산 나왔으니까, 보면은 자연광환경, 이것도 사실 뭐 바로 사실 이어나갈 수 있는 자리고, 뭐 밑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크게는 5일선 좀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세가 좀 이어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까무 ENC 같은 경우는 지금 안철수 관련해서도 급등을 하고 있죠. 정치테마 어딨죠? 정치테마 제가 여기 있죠. 안철수 이제 속보 기사가 있었어요. 인수위원장의 안철수.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 플러스 뭐 영국 운영사 동사 지분 확대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자, 안랩도 한번 볼까요? 안랩도 와, 크게 급등했습니다. 24%까지 급등을 했고, 자, 뭐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좀 받았고 쭉 뺐다가 다시 한번 생명선을 좀 치면서 지금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뭐 8만원 정도, 요 정도, 조정 나오더라도 요 정도 밴드, 그러니까 요 몸통의 한 중간 정도는 좀 지켜주면서, 그 흐름이 5일선 좀 타면서 이어지는지를 앞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픈 베이스, 그리고 써니전자, 까무 ENC는 이제 안철수뿐만 아니라 또 부동산 건설 이쪽으로도 또 움직이잖아요. 제가 가장 사실 아쉬웠던 종목이 삼부토건. 요거 제가, 그러니까 목요일장도 저는 제대로,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있지는 못했어요. 5자, 장 마칠 때까지 거의. 그리고 이제 이날도 뭐 매매를 거의 못했는데, 공략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바라봤었던 종목입니다. 삼부토건. 최근에 이제 삼부토건을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이러한 급등, 그리고 이러한, 조정 이후에 또 스케줄 재료가, 이제 좀 임박해 있는 그 순간까지 말씀드리고, 재료가 1차적으로 나오고 나서 요게 실망감,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이 삼부토건 윤석열, 이것도 어쨌든 윤석열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삼부토건. 윤석열 당선 딱 되고 나서 요 종목이 또 치고 나갔죠. 또 건설 쪽이기도 하니까 삼부토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못했어도 요거 특별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세력선 딱 돌파 자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다 지우고 볼게요. 직전에 이런 꼬리들, 이전 고점들, 요 구간에서도, 그러니까, 그죠? 저항을 받았던 이런 자리들을 먹은 캔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힘이 있는 캔들. 그죠? 그러면서 이때도 뭐 시원하게 시세를 주고, 그래서 저도 좀 크게 먹을 수 있었던 종목인데, 좀 아쉽게, 좀 그런 상황이었고, 공략하신 분들 많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또 요 꼬리를 또 잡아먹는 힘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만약에 요 구간에서 올라가지 않고 조정이 나온다면 역시, 한 5일선, 5일선 조금 올라올 텐데, 직전에 좀 저항받았던 자리라든지, 네. 그러니까 요 정도, 5일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좀 종가 관리를 시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광경, 까무 ENC,
웹스라는 종목 쭉 빠져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과거에 이때 급등을 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그죠? 도심, 철도, 지화 하면 또 특수건설 이런 종목도 있고,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가지고 2021년 6월 그리고 7월 요때에도 크게 좀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고, 자, 그래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요거는 지금 아직도 생명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안에 이제 건설 쪽이 계속해서 돈이 들어온다면 웹스도 이제 지금 과거에 윤석열 쪽 붙어가지고 움직였던 종목이니까 한번 요 자리에서 이렇게 또 점프를 또 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웹스라는 종목도 윤석열 도시재생으로 체크를 해보자. 한국테크놀로지는 이미 돈이 들어왔고요. 살짝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거는 뭐 건전한 조정입니다. 건전한 조정이고, 요 구간에서 빠르면 또 바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역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직전에 고점이라든지, 좀 체크를 몇 거래 정도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삼목, 에스폼 요것도 최근에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것도 사실 이쪽으로도 볼 수 있겠고, 단일가 지정이 됐다가 이제 해제가 되는 종목입니다. 일단 최근에 요 자리가 일단은 요거는 이제 여기서 쏘아붙이지 않고 밑으로 내려온다면 1차적으로는 요 정도 구간을 좀 지켜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요거는 이제 대우건설도 최근에 참 잘 나가고 있더라 정도 말씀드리면서, 자, 요거 받고 데이터 솔루션, 자, 요것도 역시 정책.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 모멘텀 지속 속 1호 공약 데이터 기반 방역에 따른 동사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시간에 의해서 줌 인터넷, 대신정보통신, 엑셈, 그리고 BT9, 일단 종목들은 볼게요. 장 마치고, 저는 오늘 다 살펴본 거고요. 당시에 보니까, 속보기사 이렇게, 이게, 그 금요일장, 3시에 나왔네요. 3시에. 그래서 관련해서 이 데이터 솔루션이 좀 급등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줌 인터넷도 지금 차트가 좋죠, 일단. 그죠? 일단은 돈이 들어온 딱 흐름이 보이고, 5일선을 좀 지켜가다가 행보를 했지만, 또 밑으로 빠졌지만, 뭐를 지켰어요? 이런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 직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 그러면서 생명선 자리. 지키고 지금 이렇게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간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 일단 요거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갭을, 요 정도 밴드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힘차게 가느냐, 아니면 좀 요 구간에서 반짝하고 밑으로 밀리느냐, 그거는 시장이 정해주는 거니까, 일단 줌 인터넷이라는 종목과 대신정보통신, 요것도 대신정보통신도 관련해서 급등했던 것 같아요. 대신정보통신하고 쌍둥이는 이제 3일기업 공사인데, 그죠? 그것도 이제 정치 테마 쪽. 엑셈이라는 종목도 5%대, BT9 요거 데이터 그래프 관련해서 종목이잖아요. 국내 유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전문 기술 업체. 자, 그래서 요거가 관련해서 혹시 올랐나 싶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일단 차트는, 지금 요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시세를 주고 빠지고, 시세를 주고 지금 빠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언제 올라갈지 아직 알 수 없는 구간이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밴드는 요 정도 구간이잖아요. 17,000원, 18,000원, 요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를 장중에 하면 또 그런 구간이 또 타점이 될 수도 있고, 돌파해서 마감을 하면 이제 좀 지지 삼아가지고 레벨업을 다시 한번 또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냥 모습에 있다 정도. BT9도 일단 저점은 요 정도 추세인데, 한번 몇 거래 정도 체크를 해보고요. 나머지 소프트센, 오픈베이스 요 정도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8분 이렇게 됐어요. 그냥 제가 지금 정치 테마만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치. 그래서 윤석열 당선 이후에 시장에서 이렇게 좀 부각받고 있는 부동산, 건설 이쪽, 그리고 원전 쪽과 데이터 관련해서 요것만 따로 영상 올려드리고, 안철수까지도 한번 살펴봤죠. 오세훈까지 딱 보고, 요거는 이제 따로 좀 올려드릴게요. 정치 쪽만. 자, 이제 대선은 끝났고요. 이제 시장의 돈은 사실 이미 움직이고 있죠. 다음 대선 혹은 이제 그 6월달 지방선거.
그래서 오세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진양산업이라든지 진양화학, 진양폴리, 제일연마, 한일화학 이런 종목들 요거 지금 뭐 차트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죠? 밑으로 조정 밟고 서도 치고 갈지 엿볼 수 있는 자리고 이렇게 그냥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앞서 이제 매매 복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요거 카운터텍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자, 카운터텍이랑 무엇인가 오늘 제가 그래서 카운터텍 공지나 기본 특강 공지도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교육 채팅방을 운영을 이제 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수강하시고 교육 채팅방 참여하신 분들은 뭐,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저는 물론 이제 좀 더 힘들지만, 좋지 않았을까. 근데 뭐 저도 재밌습니다. 뭐 어차피 저도 자리에 앉아서 하는 날이면, 뭐 이렇게 이런저런 장중 시황이든, 종목들, 특강들 다루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 강의 외에 또 이렇게 돼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좀 계속 운영해 나갈 생각이고요. 자, 기본 특강은 4월 9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트레이딩은 다르다. 요 영상 보시면 제가 이제 당시에 매매했던 종목 매매 복귀와 또 기본 특강 교육 채팅방 어떤 식으로 또 말씀을 드려왔는지 어떻게 좀 운영이 되는지 좀 엿볼 수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한번 또 중요한 영상이기도 하지만 또 맛볼 수 있는 네, 영상이니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이제 깜짝 특강 관련해서는 제가 공지 이거 보시면 깜짝 특강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간단한 건데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 이후에 네, 댓글을 남겨드릴게요. 댓글을 남겨드릴 거고 3월 13일 그러니까 네. 제가 잘못 적었네요. 3월 13일이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인데 네. 그래서 토요일날 마감인데 일단 제가 잘못했으니까 일요일날 그러니까 오늘 마감입니다. 그래서 요거 깜짝 특강은 지금까지 기본 특강을 수강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조건에 충족이 되면 제가 다 초대를 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해볼 거고 이제 앞으로 요 3월 13일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전에 기본 특강 수강하셨던 분들은 네, 재수강하셔야지 요거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써져 있죠. 4월 1일 깜짝 특강 종료 후에는 이제 향후 기본 특강 수강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만 알려드릴 예정이다. 그래서 아마 요거 4월 9일 특강 신청하시면 제가 요것도 같이 좀 학습하실 수 있게 아마 영상을 제공해 드리거나 그런 식으로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특강 그리고 카운터텍 공지 오늘 올라오면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공지 확인하시고 특강 신청 게시판에 이 라이브 참석 여부와 함께 네,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거 관련해서 이렇게 먼저 올려드리고 네, 물 좀 마시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섹터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